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낮 12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여의도 스타디오로 가려다가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이게 다시 저의 집 그 서재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제 칼럼은 노무현의 유령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 9년 전에 자살을 선택해서 지금 경남 봉화마을에 지금 지하에 묻혀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령이 다시 대한민국에 나타나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왜 내가 자살하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죽였느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그 한풀이를 하고 있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세상에서 없어졌던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한 노무현이가 다시 환생해서 그 유령이 자신에게 그 자살에 이르게 한 그 정적들을 찾아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치 보복, 한풀이 보복, 한풀이 그것을 좀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후진국형 정치 보복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권을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지고 그 여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 문재인 공화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 작태를 들여다보면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 작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느냐. 이제는 노골적으로 노무현의 한풀이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무현이가 왜 자살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태광그룹의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그 부인 권양숙 여사가 640만 달러의 불법적인 돈을, 그 검은 돈을 받은 사실이 그 태광산업에 대한 국세청의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그게 바로 박연차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자신의 부인 그 권양숙 씨의 그 부도덕한 그 검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게 되니까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이라면서 그냥 땅에 묻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지금 국세청에서 적폐청산 TF랑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정권의 모든 사정기관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국세청에서 박연차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가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무리 정권이 참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지만, 무소불위라고 하지만, 어떻게 박연차 게이트를 조사한 국세청의 조사 자체가
조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잘못한 거라. 원천적으로.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권력이 좋다 하지만, 아무리 권력이 달콤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만취해가지고 어떻게 국세청이 태광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것 자체가 어떻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시작될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윤창중이가 왜 지금 제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여의도 사무실에 가지 않고 지금 허겁지겁 지금 제 서재에 와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서 제가 방송을 하느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참 억울합니다. 억울해. 한마디로. 자, 박연차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려 640만 달러가 권양숙한테 넘겨진 사실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것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그럼 처음부터 박연차 게이트를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것이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기의 전임 대통령을 잡으려고 박연차를 뒤진 거다? 여보세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이게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640만 달러가 권양숙 씨한테 넘어간 거. 그럼 그걸 뒤지려고 세무조사를 했다? 처음부터 640만 달러가 박연차로부터 권양숙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고서 그렇지는 않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도 그런 것에 대한 그 기사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어요. 박연차 회장 그 태광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640만 달러, 무려 640만 달러가 현직 대통령, 노무현이가 현직 대통령 시절에 권양숙 여사한테 넘어갔다 이거. 그것을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검찰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640만 달러가 자기 부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부분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서 그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권양숙 여사한테 굉장히 그 체크를 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 씨의 그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그러더니 드디어 검찰에서 어떻게 해서 당시 국세청이 박연차 태광산업에 대한 그 세무조사에 들어갔는지를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윤석열 검찰이 수사한다는 거죠. 그 형식은 뭐냐? 검찰에 대한
고발 형태로 해가지고 고발 형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인 그 윤석열 검찰이 그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 아무리 정권을 잡아서 무소불위라고 하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권장숙 여사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그야말로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과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 참 억울하게 개망신을 당했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 수사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는 눈에 훤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게, 박연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게 잘못된 거다. 바꿔 말하면 도둑을 당했는데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른 것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누구냐? 바로 국세청이죠. 도둑이 들어왔다. 그래서 뛰쳐온 게 누구냐?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그 도둑이야라는 신고를 받고서 그 절도 신고를 받고서 수사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란 거죠.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고 그 절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잘못된 거다. 따라서 그것을 도둑질한 행위는 무죄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 교체기 때마다 명백히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른바 어떤 청산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 왔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정권 교체라는 것은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른바 승자 독식, 그것이 참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러나 이번처럼 그렇게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경우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그 한풀이를 적폐청산이라는 끔찍한 용어, 적폐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이 주류 세력이 나라를 이끌고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오류라든가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관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모조리 적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형무소에 가두는,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금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살벌한 진짜 북한식의 정치 보복이고 이 정권의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 노골적인 북한식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강치한 겁니다. 왜 노무현이가 9년 전에 그 죽게 된 그 배경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 박연차 게이트, 그거 왜 덮지 않았냐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이거야말로 정치 권력의 오만이고 남용인 거죠. 저희같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그 지켜봐온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해도 지나친 정치 보복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노무현의 유령이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질주하면서 왜 나를 죽였느냐, 왜 나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들었냐란 이런 끔찍한 비명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한풀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고꾸라뜨렸습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을 칭찬하는 참 그런 추도사를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씨가 김영삼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32년 만에 문민 정권을 세웠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 이처럼 자신을 박해했던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으로 치달았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그 비리, 그 썩어빠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냐. 이게 소위 말하는 김영삼의 변화와 개혁이었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이것처럼 지금 사람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노무현과 그 친노 세력, 친문 세력에게 그 불리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참 상처를 남긴 그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그러한 만행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하고 더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그 군부 정권, 그 군부 정권의 이른바 적폐, 그 당시에는 한국병이라 하죠. 한국병. 그 부정부패를 도려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그 재임 바로 초반에 참 서슬퍼런 권력을 행사할 때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단호한 표정을 지면서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그 지도층을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자리만 한 사람들, 이른바 고관 대작들이죠. 한 자리만, 자리 하나만 한 사람들은 뒤져보니까 2개, 3개의 재산을 갖고 있더라.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2개, 3개가 뭐냐? 200억, 3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더라. 내가 도저히 이것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대한민국의 이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내가 척결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변화와 개혁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2월 25일 날 자기가 그러니까 92년 2월 23일이죠. 자기가
1992년 2월 25일 날 여의도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서 청와대 본관 안에 들어갔더니 대통령 본관 그 집무실 안에 그 벽에 고정형으로 그 요새 그 빌트인이라고 하죠. 그 금고가 그 벽 안에 있더라는 거죠. 벽 안에. 김영삼 대통령이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자기 키보다 더 큰 그 금고, 대형 금고가 그 벽에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고착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장 불효령을 내려가지고 그 금고를 뜯어냈다. 그 벽에 청와대 그 본관 집무실, 그 집무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집무실 벽에 그 벽 전체를 그 가릴 수 있는, 그 차지하는 대형 금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형 금고가. 그것을 YS가 뜯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대통령부터 고위 관료 전체 대한민국의 이른바 그 통치 그룹, 루링 엘리트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뭐냐. 첫 번째,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하는 게 바로 전두환 노태우의 사조적인 군 그 하나회를 완전히 그냥 척결해버린 거. 두 번째는 뭡니까?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시작한 거예요.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정말 이건 엄청난 업적입니다. 하나회를 청산회가 척결해가지고 군이 다시는 정치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정말 뿌리를 뽑은 조치였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재산을 등록하니까 모두가 따라서 한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금융실명제 실시입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경제를 그 투명한 그 어항에 들어있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실명제. YS의 결단력과 추진력. 정말 그 태도무문이라는 그러한 강인한 의지, 추진력, 판단력, 결단. 이게 없으면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참 YS의 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S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부도라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된 거죠. YS가 그 IMF만 없었다면은 사실은 1987년 이른바 민주화 체제, 1987년 민주화 체제라는 것이 헌법만 개정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궤도에 들어서게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았죠.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함으로써 그 고위공직자들이 가급적 청렴한 길을 걷도록 유도했죠. 금융실명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그래도 깨끗하게 만들었죠. 자,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감옥에 갔지만은 문재인 정권처럼 완전히 노골적으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정말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의도한 대로 결코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굴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은 이미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그 다음에 구속 적부심을 통해 가지고 김관진 장관 그 석방이 이루어지고 하는 걸 보면 이미 조기
대통령 최고 통치권자의 그 통치권에 이미 빗물이 누수 현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권력 그렇게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재인 세력, 이 완장찬 진노 세력, 이 문희병들의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칼춤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